편도선염. 1. 내 목의 테러 편도선염. 편도는 임파선 조직의 하나이며 구강 안으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인두편도, 구개편도, 설편도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도는 목편도, 눈에 보이는 편도입니다. 목이 아프다고 편도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감기는 인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편도염은 보통 감기와 다르게 아주 고열이 나거나 정말 심하게 목이 아프고 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2. 편도선염과 목감기의 차이점. 인후염은 인후두염이라고도 하고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이상기온이나 감기, 열성질환, 과로, 허약한 체질, 세균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만성은 급성 인후염이 반복해서 재발하거나 지나친 흡연, 음주, 과로, 자극성 음식 섭취, 목의 혹사 등이 원인입니다. 드물게는 자극성 가스나 화학물질 증기를 들이마시거나 부비동 등 인접 부위로 염증이 파급되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세 초기에는 인두의 이물감과 건조감, 가벼운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다 심해지면 통증과 함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고열, 두통, 전신권태, 식욕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혀에 설태가 끼기도 하며 후두에까지 염증이 번지면 목소리가 쉬기도 하고 귀 밑부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령층이나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급성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폐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급성신 장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폐혈증 등으로도 파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두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어주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두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특별히 치료를 할 필요가 없지만 발열이나 심한 기침, 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거담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3. 편도선염의 예방. 누구나 수술을 한다고 하면 겁부터 덜컥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편도 수술을 한다는 것은 정상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편도선은 면역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파선 중 하나인 편도선을 제거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성 편도선염이 발생하면 목의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때는 음식물 섭취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섭취하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으며 약간의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 편도선염의 경우에는 기침이 심할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 기관지를 안정화시켜서 기침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통증이 심하면 차가운 물을, 기침이 심하면 따뜻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삼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죽처럼 유동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선염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된 후에 정확한 약물이 제때 복용되면 금방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8. 충치. 1. 충치는 왜 생길까? 스케일링은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늘을 벗긴다는 뜻으로 치아의 표면에서 접합상피의 상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법을 말합니다. 구강 내의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치석과 같은 딱딱한 침착물이나 치면세균막, 음식물, 잔사 및 외인성 색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거칠어진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재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예방술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치면세균막이나 치석이 많이 부착되는 사람은 3개월 주기로 하고 칫솔질이 잘 되고 구강 위생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12개월 주기로 하면 좋습니다. 구강 질환의 대표인 충치와 치주 질환은 치면세균막이 치석으로 발전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칫솔질이나 구강 위생 보조용품으로도 구강 내의 해부학적, 형태학적 구조로 잘 닦이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부위에서 점차 딱딱해진 치석은 칫솔질만으로 제거가 어렵기에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은 구취 제거 및 치주병과 같은 구강 질환 예방 효과를 갖습니다. 스케일링과 치아 미백은 다르며 스케일링을 한다고 치아 미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케일링 시 치석과 함께 니코틴이나 외인성 색소를 같이 제거하여 치아 미백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지각과민 환자, 인공심장 박동기 장착 환자, 전염성에 심한 민감성을 가진 환자, 발육 중인 어린이나 석회화가 덜 된 환자, 후토 반사의 위험이 있거나 음식물 연화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길 바랍니다. 2. 충치는 어떻게 치료할까? 첫 번째로 달고 끈적이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달고 끈적이는 젤리나 카라멜 등의 음식은 치아에 오래 남아서 충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 또한 치아에 잘 달라붙어 충치를 일으키기 쉬운데 단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산도도 조절하고 침분비량을 늘려 치아와 당분이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충치에 좋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은 당분도 적고 씹는 동작을 통해서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알칼리성 식품은 치아가산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니
알칼리성 해조류 섭취 역시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씹는 행위를 많이 하는 음식도 좋습니다. 씹는 행위를 많이 하는 음식은 침 분비량을 늘려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따라서 야채나 견과류, 잡곡밥, 사과 등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은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는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 물을 자주 섭취하여 침 분비가 원활하도록 해주고 구강 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고 만약 자기 전에 음식을 섭취했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충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므로 위 방법 잘 기억해 두셔서 건강한 치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3. 충치 이것이 궁금하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서서히 튀어나오는 사랑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니라고 부르는 어금니는 제3대 구취를 말하는데 구강 내에 제일 늦게 나오는 치아입니다. 대개 사춘기 이후 1725세 무렵에 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이며 특히 새로 어금니가 날 때 마치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다고 하여 사랑니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에 나온다고 하여 지치라고도 합니다. 사랑니가 모두 날 경우 위아래 턱 좌우에 한 개씩 4개가 되는데 다른 치아에 비해 퇴화 현상이 있으며 위축되거나 기형인 경우도 많습니다. 약 7%의 사람에게는 사랑니가 아예 없기도 한데 구강 내에 가지고 있거나 나오는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사랑니는 정상적으로 자라나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되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구강 내 치열의 맨 안쪽 끝에서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질환을 일으킵니다. 사랑니와 관련된 질환은 충치, 지치, 주위염, 맹출 장애 등이 있습니다. 사랑니의 치료는 크게 보존 치료와 치아를 제거하는 발치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맹출 상태가 양호하고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벼운 충치나 지치, 주위염이 생겼다면 치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초기 충치라면 손상된 치질을 제거한 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충치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경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한 충치라면 사랑니의 구조적 특성상 성공적인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의 위치 이상이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발치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발치의 경우에는 근처 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아토피와 건선. 1. 간질간질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주변 환경 및 생활 습관에서 악화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급격한 온도나 습도의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 모직이나 나일론 의류, 세제나 비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는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하며 세탁 후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모직이나 나일론 등으로 만든 의류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나 카펫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가능한 자주 바르도록 하며 단순한 목욕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욕으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목욕물은 미지근한 것이 좋으며 너무 뜨거우면 가려워질 수 있고 때를 밀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더 가렵게 되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보다는 통 목욕이 좋으며 사우나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여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 물기를 닦을 때는 부드럽게 눌러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셀린이나 오일을 발라서 수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비누는 사용해도 되지만 약한 중성 비누를 골라서 사용하며 목욕할 때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만한 의심되는 음식물이 있으면 검사를 통해 원인 항원을 밝힐 수 있으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직접 먹었을 때 증상이 없다면 먹어도 됩니다. 특히 소화의 경우 심하게 음식물을 제한하는 경우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3. 건선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감기에 걸리면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 것 자체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몸이 힘들어지면 아토피 피부염은 악화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수면, 운동을 통해서 몸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수영은 다양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쉬워서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선과 관절염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선 진단을 받으면 관절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오히려 그런 걱정 자체가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경우 건선이 있는 사람들의 510% 정도에서 생기는데, 그 관절염도 모든 건선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라 건선이 생기는 유전자형 중에서 어떤 한 종류에서 관절염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선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에서 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지만 과잉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토피의 유전력 부분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7080%에서는 유전이 되며 매우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관리하면 경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방법과 함께 생활습관 및 철저한 보습 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